내 목소리가 이렇다고? 아이고. 들리세요? 제가 지금 집이 원래 하던 촬영하던 거기가 아니라서 장비가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블랙홀드님 들어오셨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당황했어요. 내일 시험이라서 여기 사실 평소 찍던 그 집이 아니라 학교 근처에 있는 집이어서 오늘은 그냥 시험 안 하고 공부하다가 잘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블랙골드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힘이 나서 신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제가 그 시험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애드리브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전, 오후 밥 먹으면서 '오늘은 어떤 시 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갑자기 저녁에 딱 와 가지고 블랙골드님이 시험해 달라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여러분 노래방에서 해야 할 노래가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18 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로 가겠습니다. 다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아니에요 블랙골드님. 블랙골드님이 그렇게 말해 줘서 나 오늘 너무 힘이 났어. 너무 하는 게 즐겁고 이거 뭔가 '내가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이 났어요. 앞으로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주면 나한테 진짜 하루 기분 진짜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사실은 공부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오늘도 시험이 있고 내일도 시험이 이렇게 연달아였었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충분히 쉬지를 못했어서 그랬는데, 오늘 또 공부를 할 생각하니까 사실은 좀 엄두가 안 났었는데, 그래서 사실 공부하면서 너무 집중이 안 돼서 사실 '그냥 놀까?' 이런 생각도 잠깐씩 했는데 그래도 버텼습니다. 어 그렇죠. 블루투디스 님은 이과시니까 더 이런 거랑 거리가 있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수능 끝나고 시를 막 접하진 않았어요. 그냥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시들, 공부할 때 읽었던 시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을 읽어 드리는 거지, 뭐 20살 이후에 시집을 보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 틀렸어요? 수능에서? 괜찮아요. 저도 수능에서 국어에서 엄청 언어 영역에서 그 당시 엄청 틀렸어요. 일단은 제가 준비해 온 시를 먼저 읽어 볼게요. 이게 제가 처음에 1 번, 그러니까 시범 1 번에서 읽었던 시도 제목이 자화상이잖아요. 근데 뭐 저는 시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청년 나이의 남자 시인들 같은 경우는 자화상이나 거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성찰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시를 쓰는 게 하나 정도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일단 서정주의 자화상 같은 경우는 되게 직설적이기도 하고 쪼끔 말이 되게 시원시원해서 좋았다면, 윤동주의 자화상은 항상 윤동주가 그랬던 것처럼 되게 섬세하면서도 자기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면서도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스스로에 대해서. 저번에 읽어 드렸던 서정주의 자화상은 "나는 후회하지 않으련다. 반성하지 않으련다. 부끄럽지 않으련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라면, 윤동주의 자화상은 "이런 점들이 부끄럽고 이런 점들이 창피하고 이런 점들이 좀 후회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제일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당시에 그 동주가 느꼈던 감정을 제가 되게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자화상, 윤동주. 3번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되게 짧은 시죠. 되게 짧은 시인데 그리고 이것도 되게 수미상관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물 속에서 봤던 다른 풍경들을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사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표현했겠죠. 우물에 비친 거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일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봤는데 '아이 뭐야. 미워.' 이러고 돌아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가엾다, 그립다 이래서 다시 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건데 저번에 읽어 드렸던 쉽게 쓰여진 시였나? 거기서 "나의 얼굴은 뭐 누구의 유물이기에 이렇게 욕될까?" 막 이렇게 했었나? 참회록이었나? 거기서도 그렇게 윤동주는 자기 얼굴이나 자기의 모습들을 되게 욕되고 부끄럽게 생기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이 시에도 굉장히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매우 당기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서 "미워." 이러고 갔다가 "아이 그래도 가엾어." 이러고 다시 왔다가 그래도 사나이가 있으니까 또 미워져서 갔다가 그리워서 다시 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봤을 때 되게 부끄럽고 한심하고 약해 보이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거 다 꿋꿋이 해내는데 남들은 이런 거 다 이겨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 왜 이것도 못하지? 남들은 아침에 잘 일어나는데 나는 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지?' 내지는 뭐 남들은 공부하면서 청소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는데 '나는 왜 공부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막 그러면서 그리고 로스쿨에 와서는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저만큼 공부하면서 잠도 덜 자면서 맨날 맨날 하기도 하고 성적도 되게 잘 나오는데 '나는 왜 여기밖에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밉게 생각했던 적도 많고 스스로를 미워해졌던 적도 많고 나라는 사람을 남들에게 표현하고 보여주기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자포자기한 적도 있어요. '내가 원래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살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은 이 시험이라는 게 끝나면 행복해질 거란 막연한 기대라도 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고 '나는 원래 이런 거지. 나는 원래 힘든 사람이지.' 막 그랬었는데 조수반이 오랜만이에요. 막 슬퍼하고 에이 자포자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그렇게 막 했었는데 사실 그 마지막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엾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30이 됐는데 작년엔 29 이었겠죠. 자포자기하고 망가진 상태로 '아' 이러면서 계속 살다가 솔직히 말해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종종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 상태로 끝났을 때 남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까?'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근데 뭐 '야 불꽃 같은 청년 잘 살다 갔다.' 이게 아니라 '신바 잘 놀다 갔다.' 이게 아니라 '야 쟤는 진짜 고생만 하다 갔구나. 평생 공부만 하다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만 계속하다가 뭐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놀아 보지 못하고 누려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다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서 가 버리면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주말 앞두고 이렇게 우울한 얘기해서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이 시를 왜 좋아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북받쳐 오를 때가 많았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힘들 때 계속 자포자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많은 생각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어디서 말하기 되게 부끄러운 생각까지, 그러니까 막 실천으로 옮기진 않아도 했을 때 결국 거기서 나를 잡아준 거는, 내가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면 남들이 나를 기억할 때 불쌍한 애일 것 같은 거예요. 그니까 평생 놀지도 않고 남들이 하라는 것만 하다가 그것만 믿고 순진하게,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행복해질 거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대학 가면 행복해질 거야. 군대 갔다 오면 행복해질 거야. 뭐 하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 다 순수하게 고지고대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믿어서 내 젊은 나이를 계속 거기다가 태웠는데 끝까지 갔을 때 사실 별거 없다는 거를 느끼고 체념하고 무너져 버렸을 때 남들이 나를 기억하기에 '야, 그 신바라는 애는 평생 어른들이 하는 말에 속아서 계속 공부만 하고 계속 뭔가를 준비만 하다 아무것도 못 해 보고 무너졌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가 되게 불쌍한 거예요, 나의 20 대가.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환상, 나한테 심어 준 환상 때문에. 사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동아리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안 해 봤거든요. 근데 그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하고 싶은데 이미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명확히 있는 상태니까 차마 다른 걸 할 엄두가 안 났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랬고, 아르바이트도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너가 알바를 왜 해? 그 시간에 공부를 해." 이런 그냥 말들. 그냥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고 급하지 않아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랬고 해외여행도 가 봤지만, 많이 가 봤지만 그냥 막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핑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20 대를 돌아보니까 이대로 끝났을 때, 이대로 못 일어났을 때 나의 20 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엾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낸다. 어떻게 해서든 이걸 다 견뎌서 내가 20대 초반의 신바랑 중반의 신바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한다. 내가 지금 버텨서.' 그리고 내가 30이 되고 30 대가 되면은 내가 쌓아온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렇게 산다. 왜냐면 나는 다 했기 때문에. 남들이 기대하는 걸 다 맞춰 주려고 정말 귀한 시간을, 정말 예쁘고 젊은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지켰어요, 정말 극단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 달을 지키고 두 달을 지키고 이제 세 달을 지키다 보니까 음 주변에서 이제 저를 보는 시선이 쪼금씩 바뀌었어요. 그니까 굉장히 힘들었다가 이 상황 속에서 남들이 봤을 땐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서 견뎌내고 그 상태에서 주변에서 하는 것들을 자기 에너지로 계속 쪼금씩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굉장히 힘든 방법으로. 그리고 이런 가설을 세워 보고 '이러면은 행복해지나?'라고 했다가 실패가 됐을 때 다시 좌절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또 뭐가 문제였지?'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해 보고 저걸 해 보고 계속 많은 것들을 해 보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야 그거 하나하나 실패하고 무너질 때마다 얼마나 아플 거 뻔히 아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일어나 보겠다고 뭔가를 계속 하는 거 자체가 되게 '나는 부럽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저한테 굉장히 조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해 봐. 저거 해 봐. 이거 해 봐." 저는 다 했거든요. 그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덕 씨 색칠 공부를 밤마다 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했어요. 색연필 사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하면 스티커를 붙였어요.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했는지를 기록을 해서 일기에 쓰라." 그러면 일기도 썼어요. 일기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힘들 때는. 왜냐면 보답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가면 행복할 줄 믿었던 고등학생의 나한테, 그리고 경영학과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던 20대 초반의 나한테, 제대만 하면 행복한 줄 알았던 군인이었던 나한테, 로스쿨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던 20대 중반의 나한테 난 뭔가라도 해 줘야겠으니까, 그 불쌍한 나한테. 그래서 나는 계속 뭔가를 찾았어요.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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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근데 뭐 주변에서 항상 좋은 말만 해 주진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말들을 해 주시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저의 좋은 모습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으니까. 근데 주변에서는 "야 너 그런 거 왜 해? 너 한가해? 시간 많아?"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요. "야 너 진짜 하다 하다 그런 것까지 하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남들을 그렇게 본 적이 있거든. 남들이 뭐 유튜브를 본다고 하면 "야 너 왜 유튜버 봐?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야 그거 왜 해?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 이런 말을 나도 해 봤으니까 '아 이 사람들 별 악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나를 지키는 건 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바라는 방송도 시작을 했고, 뭐 공부하는 환경도 뭐 학교에서 하다가 여기서 했다가 집에서 했다가 스튜디오에서 했다가 막 바꿔가는 것도 다 그 과정이거든요. 주변에서는 정말 이해 못 했어요. 주변에서는 '야 그게 왜 필요해? 로키가 그게 왜 필요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내 입장에서는 '난 이제 낭떠러지라니까. 낭떠러지에서 일어나려면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하고 있고 지금 그게 뭐라도 중에 하나야.'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모두가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삭히면서 '그래, 그래. 이해 안 될 수 있어. 어쨌든 내가 날 지키면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죠. 그래서 저는 이 시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인상 깊었냐면, 어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밤이어서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이랬고, 갔다 왔을 때도 구름도 있고 달도 있겠죠. 근데 뭐 3 시간 있다가 6 시간 있다가 그럼 달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침이 밝았을 수도 있고 다음 날은 맑아서 구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의무를 지켜봤을 때 그 사나이는 있는 거죠. 왜냐면 그건 나니까. 근데 나도 내가 지금 작년에 굉장히 많이 힘들 때 이런 가설 저런 가설 이런 것 저런 것 저런 거 할 때도 있어 줬던 사람도 있고 중간에 떠난 사람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다가 뜻이 안 맞아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아 결국에는 내가 항상 내 옆에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니까 이런 유튜브를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나 신바가 하는 말 이제 더 이상 동의를 못 하겠는데. 힘이 안 되는데?' 이러면은 뭐 떠나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거는 뭐 익숙한 일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찍은 거 나는 다시 보거든요. 내가 한 말이 괜찮으니까. 내가 한 말을 다시 들었을 때 '아 어제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어제 내가 굉장히 멋있는 생각을 했네.' 아니면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했네.'
어제 나는 좀 오그라드는 생각을 했네.' 하면서 내가 나를 봐줄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자체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시를 굉장히 공감을 해요. 저도 제가 수도 없이 밉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부 아까 뭐냐 콜드 님께서 "오늘 굉장히 싱숭생숭해 보이시네요."라고 했는데 저 진짜 싱숭생숭했고요. 플루토 님께서 "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 진짜 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 공부가 정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도 '야 난 왜 이렇게 집중이 못하지? 내일이 시험인데도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제가 밉고, 남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남들은 다 이겨내는 건데 남들 다 아는 건데 '왜 난 못하지?'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하는 건데 왜 나는 못하지? 남들은 다 버티는 건데 왜 나는 못하지? 남들은 다 쉽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단언컨대 감히 말하건대 남들도 존나 힘들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나도 내가 굉장히 강하고 의지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데, 나조차도 이렇게 힘들리고 힘들 때가 있는 걸로 봤을 땐 '남들도 똑같다.' 다만 그 과정을 스스로밖에 못 보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누가 압니까? 나만 알지.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졸렸는지 나만 알죠.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내일 일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덜 깬 상태로 얼굴에 뺨을 막 쳐가면서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갈지 그건 나만 아는데, 남들은 그 시험장에서 봤을 때 그 모습만 알잖아요.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문제를 풀고 나가고 하는 그 모습만 아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남들은 다 쉽게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남들은 다 쉽게 버티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못하지?' 그래서 내가 밉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남들도 똑같아. 나도 남들이랑 똑같아.'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언제라도 내가 미워지고 힘들어지고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관성인 것 같아요. 그런 조바심이라도 있어야 공부를 좀 더 파이팅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몰아세우고 자기만을 탓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저도 힘들 때 처음에는 다 내 탓했어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여기서 이런 판단을 내렸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도 없이 나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단점들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너져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거기서 내 탓을 해서 뭐 해. 이미 그 상황에 대한 대가는 내가 다 치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시험에 떨어졌으면 내 탓을 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미 시험에 떨어진 걸로 인해서 그 대가는 내가 치르는 거지 부모님이 치러주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치러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대가는 이미 내가 온전히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탓을 해서 뭐 해요. 나를 더 거기서 깎아내려서.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윤동주가 그려 놓은 그 어떠한 화자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싫어졌다가도 돌아가다가 금방 내가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립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정말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 나조차도 내가 되게 가엾었거든. 근데 남들은 나를 가엾게 여기지 않아요. 아까 누가 그러셨지? 조스바 님이 그러셨죠? "서울대 로스쿨생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정도면 너 정도면 뭐 1% 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 정도면 걱정 없이 살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가엾은다는 건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지. 내가 얼마나 그 안에서 힘든지. 남들이 공감해 주면 좋겠지만 이제는 기대는 안 해요. 근데 남들이 거기서 공감해 주지 못한들 내가 나를 가엾게 여길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무도 공감을 못 해 주는 거라면.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아 이 화자가 자기를 가엾게 여긴다는 거는 결국 내가 했던 생각이랑 똑같은 거겠구나.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지만
그 부끄러우면서도 그 부끄러워서 스스로를 미워하는 내가 또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와의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시를 보면서. 그리고 블랙홀드 님께서 오늘 이걸 해 달라고 해준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준비를 하지 않은 시였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를 읽게 돼서 오늘은 너무 행복합니다. 다들 되게 많은 말을 써 주셨네요. 제가 뭐 이게 장비가 없어서 잘 안 보이는데 아이고, 다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도 최근에 제가 하는 말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해요. '지금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작년에는 내가 여기서 이런 게 나한테 상처가 됐다.'라는 말을 내가 남들한테 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ing 중에 있거든요. 힘들어가는 걸 이겨내는 과정 속에 있고 당연히죠. 수험생이기 때문에 힘든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거를 다 이겨냈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비슷한 이유로 "신바야 나 요즘 힘들어."라고 했을 때 예전처럼 "힘내." 내지는 "야 마음을 좀 크게 가져." 내지는 "미래를 봐." 이런 말 안 하고 "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나도 그때 그랬는데."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32 살, 34 살, 뭐 40 살이 되더라도.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은 남들이 힘들다는 거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힘들기 때문인데, 뭐 "개구리 올챙이 쩍 모른다."는 속담처럼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내가 힘들어 보일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이 되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더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건 없죠. 제가 오늘 너무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말을 따다다다다닥 막 했는데 조금 논리정연하지 못했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사실 컨디션이 막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가 제가 평소에 공부하던 곳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시험도 막바지까지 가니까 사실 내일 시험 끝나면은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힘에 부치기도 하고, 사실 오늘은 웃을 일이 거의 없었어. 어제는 막 아이폰이라도 샀지, 텀블러라도 샀지. 근데 오늘은 진짜 웃을 일이 하나도 없고 재밌는 얘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계속 책상에 앉아서 씨름을 하는데 공부는 안 되고 막 그런 하루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래도 블랙홀드 님 덕분에 시험을 해서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했네요. 아, 조스바 님 위로가 됐다니까 너무 다행이다. 조스바 님 저번에 오셨다가 한동안 안 오셔 가지고 '아이고 아쉽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다시 뵈서 너무 반가워요. 하루 님도 아이고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매일매일 하니까. 근데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가엾게 여기고 지키고자 하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저도 오늘 반성 많이 하겠죠. 침대에 누워서 '오늘 나 왜 이렇게 능률이 떨어졌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제 내가 열심히 했고 그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때 내가 내일 도와줄 거야.' 내지는 '내일 잘 안 되더라도 모레 내가 잘 감정을 추스리고 또 하루를 살아갈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는 불면증도 되게 있고 수면제도 종종 먹고 하는데 시험을 하고 나면은 잠이 되게 잘 와요. 그날그날 했던 생각들을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한테 얘기로 풀었거든요. 전화를 하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랬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누구를 100%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그냥 맞춰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들어주는 거고.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게 의지하기도 미안하고 이래서 처음에는 시밤을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 말을 계속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니면 정말 아무로 안 들어주더라도 '내 말을 어디다 털어놓을 때가 있네. 내 생각을 털어놓을 때가 있네.'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고요. 계속 털어놔 되게 편하게 털어놓거든요 저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본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털어놓아도 아직까지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기분 나쁘게." 내지는 그냥 다시는 안 오시거나 아니면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아 그래도 내가 정말 이상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위안이 되고요. 아 와 닿는다니까 정말 다행이죠. 저는 되게 뿌듯해요 요즘에. 하루님도 그렇고 콜드님도 그렇고 주스바님도 그렇고 오늘은 안 계시지만 세시생님도 그렇고 송이님도 그렇고 그냥 와서 제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짧게나마 무슨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정말 기분이 좋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응원받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힘도 나고요. 네. 아니에요. 뭐가 미안해. 그러니까 나는 내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나는 거의 다 해결돼요. 정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나도 내가 털어놓을 때가 따로 있는 거고. 근데 특히 콜드님처럼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배웠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저는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너무 뿌듯하죠. 왜냐면은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그거였던 것 같아. 내가 뭔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그 누구한테도. 난 나만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내 머릿속에 뭔가 들어가고 내 성적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걸 이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복을 주거나 가치를 창출하거나 그걸 못하는 게 되게 항상 스트레스였고 그게 이제 몇 년이 되니까 사실은 자괴감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짐이 여기로 되게 왔었는데 이걸 하면서 사실은 힘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공감을 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저는 내가 마치 뭔가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는 느낌이야. 아직 봐 주시는 분은 몇 명 없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계속 만들어 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고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을 수도 있고 다른 거 하시느라 고생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다 오늘 이 시간까지 깨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열심히 한 사실 자기들을 다 칭찬해 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오늘 뭐 반성할 일이 있거나 후회하는 거 있거나 이불킥할 일들이 막 있으면 잠깐 이불킥하는 건 좋은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불킥 계속하면은. 안 그래도 나 힘든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가볍게 여기면서 윤동주 시인의 화자처럼 스스로를 다시 한번 물끄러미 보면서 '아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잤으면 좋겠어요. 네 하루님 저 공부할 게 좀 더 남아서 시밤 끄고 다시 스터디미 켜서 공부 좀 더 하고 잘 것 같아요. 하루님도 하실 거 쪼금 남으셨으면 같이 하다가 자면 될 것 같아요. 아 다른 분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스터디미 와서 그래도 밤에는 좀 편하게 얘기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시밥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내일은 제가 밤에 술 약속이 있어서 시밤을 켤지 안 켤지는 모르겠는데 쪼끔 취한 상태일 것 같아서 아마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취기에 시밤을 한다 그러면 헛소리를 해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피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 뭐냐 IW님은 항상 계시는지 몰랐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딱 해 주실 때 되게 깜짝깜짝 놀라고 감동이에요. 그리고 피트님도 배우고 있는 시밤 3 일차라고요. 벌써 3 일이나 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피트님이 구독하셨다는 그거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인사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다들 시밤 늦게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이 되면은 저는 이제 시험이 어느 정도 끝나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준비된 시범을 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게요. 제가 아직 준비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슬슬 머릿속에 있는 시들이 고갈되어 가기 때문에 좀 더 예쁜 시들이 있나? 우리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시가 있나? 이런 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탁이 있다면 이야깃거리가 있으면 좀 저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뭐 좋은 시거나 좋은 노랫말이거나 재밌는 영화 대사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제 인스타 계정이나 이런 데 좀 보내 주시면, 왜냐면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뭔가 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저한테 즐겁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고갈돼요. 저라는 사람의 콘텐츠도 너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좀 도움을 주시면은 그걸 위주로 제가 또 다시 잘 엮어서 재밌는 시범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스터디 윗미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나 무표정 아닌데 오늘 표정 완전 썩었는데 힘들어 가지고. 네. 그러면 오늘 시범은 이걸로 종료하고요. 스터디 윗미에서 봬요. IW님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종료하겠습니다.